2024년 2월 17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7기가 개강을 합니다. 총 5주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지방분들도 많이 올라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수강 신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인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브리핑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7개의 주요한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성장 경제에 닥친 국내외의 선거 전국입니다. 선거 전국. 지금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 곳간에 돈이 없어요. 이 포퓰리즘으로 막 정책을 쏟아내는데요. 그 정책을 다 했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재정 이슈와는 상관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침체 일로의 주택 경기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환경과 거버넌스 분야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겠다. 저탄소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강화할 거고 법적 의무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속되는 건설공사의 품질 강화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을 보게 되면은 사건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품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검단에서 아파트의 주차장이 무너지고 또 광주에서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 내용도 이슈가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1월 26일인데요. 지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사 같은 경우는 50억 미만의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2년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건설기업 경영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PF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고금리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앞으로 더 부도나는 기업과 폐업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신기술 신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생존을 하려면 신기술과 신사업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야 또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건설 산업에 7개 이슈가 대략 한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3년 건설 경기와 또 2024년도에 주요한 7대 이슈를 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설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종합해 보면은 2023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저성장 경제, 총선, 주택 경기 침체 등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건설 생산 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저하가 나오고 있고 또 자금 조달이라든가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건설 산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자, 정부의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 건설업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성 있는 지원책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경기 회복에 관련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PF 관련 내용이 워낙 좀 위태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 좋은 PF 사업장은 다 정리를 하고 좀 새롭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장은 지원해주고 안 좋은 사업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순서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좀 많은 사업장들이 좀 정리되지 않겠나.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다음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민생 중심으로 해서 좀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건설업계의 자금 시장의 경색 국면에 대한 유동성 확보 등의 재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폐업하지 않게끔 재무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 중인 개별 건설 사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도 인원을 20%, 30% 줄이겠다. 이런 말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일감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뭐 건설업체라든가 또 그 옆에 하청업체들 상당히 다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2024년도 다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잘 버티고 잘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단기적으로 경영의 안전성과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 현 사업 구조에 대한 재평가, 또 사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이 과정에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의 진출 모색, 그리고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춘 기존 사업의 차별화와 내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관리 혁신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서 2024년도 주요한 7대 이슈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CEO들은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서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할지 이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